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과일 껍질이 파킨슨에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어,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파킨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그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도파민 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기쁨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늘 우울하고 적적한 상태로 무표정하고, 또 이렇게 걷는 거나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둔한 동작을 보이는 이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파킨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김평월 박사님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논문 내용들을, 이제 통계 데이터를 뽑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여기 지금 다양하게 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를 참 많이 마시죠. 차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들에서는,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 커피도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카페인이 파킨슨병 발병률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카페인이 세포의 탈수를 유발하면서 계속 상고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카페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보이차나 또는 녹차나 커피나 이런 이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차 대신에 더 좋은 방법으로 파킨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805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20에서 22년 정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률을 무려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도표를 좀 보시면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 특별히 스트로베리, 딸기하고 블루베리과에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있는 과일을 먹였을 때 파킨슨병 발병률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살펴본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한 달에 1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남자, 여자 그리고 공동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딸기와 블루베리를 한 달에 1인분 정도 먹었을 때 비율과, 또 한 달에 1인분에서 3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1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2인분에서 4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이제 통계 조사를 보았는데요. 남자들에게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었을 때 1, 그리고 한 달에 1인분에서 3인분을 먹었을 때는 0.99, 그리고 일주일에 원 서빙을 먹었을 때는 0.92, 그리고 일주일에 2인분, 4인분을 먹었을 때는 0.77.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점점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파킨슨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딸기와 블루베리과를 여성들에게 먹였을 때 한 달에 1인분 정도를 먹었을 땐 1, 한 달에 1인분에서 3인 정도를 먹였을 때는 1.06, 그리고 일주일에 1인분 정도를 먹였을 때는 0.94, 일주일에 2인분에서 4인분 정도를 먹였을 때는 0.78. 어떠세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가 갈수록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를 먹였을 때, 베리과 종류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종류를 먹였을 때 파킨슨병 발병률이 여성에게 있어서도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섭취량에 따라서 점점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파킨슨병 발병률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공동으로 1에서 1.02, 0.93, 0.77. 남녀 공동으로 봤을 때 이 블루베리나 또는 스트로베리를, 딸기 종류의 베리과 종류를 점점 파킨슨 환자한테 늘렸을 때 파킨슨 발병률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역시 공동으로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적인 조사에서도요, 주로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파킨슨병 발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여러분은 파킨슨병이 도대체 왜 뇌 기저신경절이 괴사되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알츠하이머가 왜 어떤 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군에서는 잘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영양의학의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과 이 또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 불리우는 중국 연구에서 수많은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연구해 보았더니 역시 채식을 하는 군에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파킨슨병 발병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폐암에 대해서도, 간암에 대해서도, 지방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 해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장 해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배우고 계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질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파킨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파킨슨병 발병률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파킨슨 발병률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동물성 지방과 우유 유제품을 먹는 사람에게서 파킨슨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주 그 확실한 두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파킨슨 환자들에게 제공했을 때 파킨슨 발병률이 를 상당히 막아줄 수 있고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상당한 예후가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우유 유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나 또는 이 수은이나 철분과 같은 이 몸의 독소들, 중금속들, 이 헤비메탈들이 파킨슨의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하늘마을에 오실 때 처음에 검사를 하실 때요, 중금속이나 인체 독소를 검사를 하십니다. 뼈 밀도도 보고 오스테오칼신이 잘 분비되나도 보고 위나 신장의 요산 수치나 단백뇨 수치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모두의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동반한 모든 암 환자들을 볼 때 제가 28년째 여러분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아주 공통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중증 환자분들에게 혈액의 콜레스테롤 농도와 지질 농도와 점액질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환우분들 모두가 pH가 거의 다 강산성입니다. 아주 빨간 산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수분 결핍과 산소 결핍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체 내에 독소가 많습니다. 농약 독소 또는 뭐 중금속 독소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유 유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 카드뮴, 비소, 계란에 많은 비소, 정제 소금에 많은 알루미늄, 이러한 중금속 독소들이 많은 환우분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파킨슨에서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이나 모야모야, 뭐 또 이런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된 파킨슨이나 또는 이 뭡니까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뇌병변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도 역시 음식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유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이나 철분들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 유리기가 몸을 계속적으로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파킨슨 발병에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뇌병변이나 중풍이나 모야모야, 뇌동맥류가 뚫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아시죠? 패스트 첫 글자 약자들입니다. 패스트에서 F,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됐을 때, 그리고 A, 암,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팔이 어눌해질 때, 그리고 S,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T, 적시의 타임을 119나 11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적시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스트 사인이 오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11, 222, 333? 예, 즉시로 뇌혈관을 막고 있는 뇌동맥류나 뇌혈관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거나 지질이나 점도를 즉시로 이거를 억제시켜주면 놀랍게 이런 뇌병변 질환들이 굉장히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28년 동안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이동 앞에 쥐똥나무 심으신 분이 바로 지금 이제 이 뇌졸중 증세가 오기 시작하면서 패스트 사인이 오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황급히 이곳으로 보내서 과일식을 333으로 이주했더니 풀리기 시작해요. 어눌하던 게 다 뚫리고 걸음을 질질질질 끌으시던 게 안정돼 가고, 그러면서 2달 있다가 나가실 때 아주 건강해지셔서 기념수 쥐똥나무를 심으시고 가셨습니다. 백이동 앞에 있는 쥐똥나무가 그 선생님의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저지방 채식 식단이 뇌병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킨슨을 예방한 그리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음식이 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성공적인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한 요리사가 파킨슨에 걸렸습니다. 요리사들이요, 병이 많이 걸리죠. 음식 간을 많이 봐요. 이 간 보는 게요, 간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혈관을 막는 이유가, 또 특별히 중국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름기를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그 지방이 혈관이나 뇌혈관에 축적이 되면서 중풍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파킨슨에 걸린 이 요리사가 이 파킨슨의 처방약인 도파민을 처방받는 대신에 어떤 그 처치법을 취했냐면, 첫째, 많은 암 환자들, 하늘마을에서 식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체 의학에서 하는 방법처럼 첫째,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지방을 일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킨슨의 특효약이라고 불려지는 N헥사코사놀. 여러분, 헥사코사놀은 조금 생소하시지만 폴리코사놀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 영양 보조제로 활용하는 것이 폴리코사놀 들어보셨죠? 그 쿠바나 이런 데서 그 열대 지역에서 나는 사탕수수 나무에서 추출하는 지방족 알코올 함량이 높은 그런 성분인데요. 이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화이세틴도 좀 생소하시죠? 요것도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과 채소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 일종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자,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요새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서 파킨슨뿐만 아니라 많은 뇌병변 질환 환자들에게, 그리고 상고병 환자들에게,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항암제로 지금 손꼽는 것이, 물론 과일과 채소의 천연 탄수화물도 강력한 항암제로 손꼽아지지만 이 정신 나간 뇌세포를 정신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 요 B군, 그게 바로 정제되지 않은 곡류, 현미나 또는 통밀, 오트밀, 햄프씨, 아마씨, 씨앗이 살아있는 성분들, 여기에 바로 피트산이나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통밀이나 정제되지 않은 콩류, 콩물, 콩, 그리고 현미, 요런 IP6 피트산염이 많은 음식을 먹였을 때 뇌병변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몸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 뇌를 회복시키는 일에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 사인이 하이 하신 분들 보면 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신 분들이 멘탈 사인 하이 하시죠. 그래서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암병뿐만 아니라 파킨슨, 뇌병변에도 어떤 공식이 적용되냐면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N헥사코사놀이나 화이세틴처럼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이고, 세 번째 IP6하고 피트산염이 많은 음식을 먹였을 때 특별히 파킨슨이나 간질이나 뇌병변 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유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간질 환자분들에게는 이 기생충을 제거해 줬을 때 굉장히 예후가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자, 통밀과 현미를 포함한 식물성 영양소들이 많은 이런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자, 파킨슨 증세가 거의 모든 증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파킨슨이나 또는 간질이나 또는 그 뇌졸중이나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알츠하이머나. 이 공식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9년 6월 30일 신경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 파킨슨에 걸린 요리사가 그 전에 보이던 온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미세하게 이렇게 마그네슘이 모자라서 이 눈밑이 떨리듯이 살살 떨리던 이 미세의 떨림 증세, 그리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둔하고 느렸던 림보 걸음걸이, 그리고 이 근육 긴장 이상과 팔을 잘 흔들지 않고 거의 아주 그냥 이렇게 일자적인 걸음, 그리고 무표정한 이 표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땅에 붙은 보행, 이런 증세들이 전형적인 파킨슨의 그런 사인들이 거의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 보고를 합니다. 확실히 파킨슨과 같은 뇌병변 질환 환자들에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 화이세틴이나 N헥사코사놀과 같은 이런 식물성 화학 물질을 제공했을 때 파킨슨 증세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또는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N헥사코사놀, 화이세틴 이게 어디에 많은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N헥사코사놀은 여기 보니까 폴리코사놀은 많이 아시죠? 쿠바에 있는 사탕나무 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N헥사코사놀도 같은 성분입니다. 거의. 그런데 주로 어디에 많냐면 이 헥사코사놀은 과일이나 채소, 껍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과일이나 채소 껍질을 그냥 다 무도 껍질 벗겨서 드시고 과일도 껍질 벗겨서 드시는데 하늘마을 오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오존수에 과일이나 채소를 깨끗이 씻어서 기생충이나 각종 세균들을 다 털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드려요? 껍질채로 많이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칼을 달라 그러셔서 껍질을 다 까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에도 또 이 오렌지에도 사과에도 오이에도 껍질에 영양소가 몇 배 이상의 함량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껍질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드시는 게 이 뇌병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훨씬 더 많은 성분의 플라보노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뇌병변이 있는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밀가루나 숟가루나 또는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진동기에다 넣어서 세척하는 데다 넣어서 모든 그런 독소들을 제거해내고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질환에. 그리고 화이세틴은 어디에 많으냐면요. 여러분 강황하면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 특별히 췌장암 환자하고 이 소화기 계통은 위암, 담낭암 계통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에게 이 강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공부하셨죠? 물론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회복을 도우는 유방암 환자에게는 뭐가 또 특정 음식으로 좋았었죠? 무슨 버섯? 양송이 버섯. 그죠? 공부하셨죠? 자, 근데 강황은 이런 췌장암이나 담낭암이나 위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병변에 도움이 주는데 강황과 같은 이 화이세틴은 노란색 색소, 특별히 식물성 색소 중에 노란색 색소에 많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세틴은 특별히 강황이나 그리고 케일,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갈반적 콩이 뭔지 아시죠? 예,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 그리고 호두, 딸기에 이 화이세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플라보노이드는 딸기와 여러 많은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하나 배우셨어요. 파킨슨이나 또는 간질이나 또는 중풍이나 뇌경색이나 모야모야와 같은 뇌병변이 뇌동맥류, 뇌혈관이 막힌 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좀 얻으실 수 있냐면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1번, 2번은 뭘 드시면 돼요? 헥사코사놀이나 화이세틴이나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식사 전에 먼저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팁을 얻으셔야 됩니다. 얻으셨죠? 예. 자, 근본적으로 파킨슨병은 이 뇌의 도파민을 생산하는 부위,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거기서 생산되는 이 도파민이 결핍되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세포 조직은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특정 아미노산에서 만들어낸 L도파로부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도파민을 처방받아서 드실 때 세로토닌과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 드시는 분들이 약이 너무 세서 이렇게 침을 줄줄 흘리거나 이렇게 약간 마비 증세가 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이나 신장에도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대신에 L도파를 이 세로토닌과 같은 도파민을 처방했을 때
오히려 L도파가 뇌로 운반하는 것을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지방 채식으로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성분을 먹였을 때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과일과 채소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했더니 L도파, 레보도파가 훨씬 더 많이 촉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주변에 이 뇌병변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힌트를, 이런 좋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때 물어본 거 있죠? 예. 딥스처럼 자폐증 환자, 자폐 증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작하거나 굉장히 예민한 증세들이 상당히 많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완화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폐 상담도 종종 받는데 자폐나 파킨슨이나 파킨슨 환우분들도 종종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지방 채식 식단이 상당히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저지방 채식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육식을 하는 파킨슨병 환자들보다 상당히 보행하는 것이 부드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증세들이 굉장히 완화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과일 껍질, 채소 껍질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돼서 버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과일이나 채소에는 껍질들이 영양소가 2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뇌병변 질환에 얼마나 중요한 N헥사코사놀을 아주 자연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번 시간에 힌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킨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공부하셨는데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자, 복습 좀 해볼까요? 파킨슨에 어떤 3가지 특정 좋은 성분이 있었는데 뭐가 좋았을까요? 첫째는 헥사코사놀. 예, 그게 어디에 많다고요? 과일이나 채소 껍질에 많고요. 또 2번째는 화이세틴. 화이세틴은 주로 어디에 많을까요? 강황이나 케일이나 고구마나 병아리콩, 호두, 딸기에 많이 있고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주로 딸기와 여러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여러분들이 이 뇌병변 질환 환자들에게 자주 제공하실 때 상당히 증세를 완화시키고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좋은 힌트를 얻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뇌질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